안녕하세요. 곡성 주민 여러분,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 또 혹은 우리 어른들 독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책을 정말 안 읽죠.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 OECD 가입국 중에 독서량이 끝에서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 독서량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근데 이 전체 세대 0세부터 100세까지 전체 세대를 놓고 봤을 때 책을 많이 읽는 시기가 있긴 있어요. 바로 영유아입니다. 이 영유아기는 사실 독서 교육에서는 독서 맹아기라고 부릅니다. 맹아기란 얘기는 독서가 시작이 안 됐다는 뜻이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독서 맹아기인 이유는 당연히 독서라는 건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인데, 영유아는 글자가 습득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책을 읽어주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 읽어주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때 독서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없고요,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독서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통계를 조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간혹 이제 뭐 작은 업체들에서 작은 샘플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영유아기는 그 뭐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다, 독서율이. 모 교육기업의 그 통계 자료, 조사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97%가 하루에 20분 이상 아이한테 책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육 업체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응답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독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변을 봐도 그렇고, 사실 도서관 가서 어린이 영유아실 가보면 영유아 엄마 아빠 손잡고 영유아실 오는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그 이 회전율도 굉장히 빠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아마 핀란드 못지않은 요 시기만 놓고 보면 세상 독서 강국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유지가 잘 안 돼요. 영유아 때 이렇게 높았던 독서율은 초등 1, 2학년 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1, 2학년 때는 좀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진 않는데,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빠지는 시기가 언제냐? 사실 저는 이때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초3이에요. 초3이 되면 이 독서율이 확 꺾이는 거죠. 이게 물론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민 독서 실태 조사의 독서량, 막 초등 4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의 평균 독서량이 1년에 막 20권, 30권 막 이렇게 잡히거든요. 뭐 많이 잡히는 학년은 막 50권, 60권, 70권도 잡히고 그럽니다. 평균 독서량이요. 근데 왜 제가 초3 되면 급격하게 실질 독서 인구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엄청난 허수가, 이 통계 데이터에 엄청난 허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허수는 뭐냐면 학습 만화죠. 초등 3학년 이상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절반 이상, 훨씬 많이 상당수가 학습 만화 독서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도서관 어린이실, 지금이야 뭐 코로나니까 잘 보기 힘들지만 도서관 어린이실을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10명의 아이가 앉아 있잖아요. 10명 모두가 학습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100명의 아이가 앉아 있으면 100명 모두가 학습 만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만큼 초등 독서에서 학습 만화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3 때 실질 독서 인구가 급격히 떨어져서 초4, 5, 6 이렇게 랜딩을 하다가 청소년, 중학생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반에 한 명 있거나 없는 이런 정도로 독서율이 사실상 바닥을 치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책을 읽지 않는 나라의 성인이 돼서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이해는 돼,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부담이 늘고, 학습 부담이 느니까 독서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쉬운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내려놓으셔야 될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우리는 이제 독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학교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학교 공부를 하는데 독서를 안 하면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정도로 독서 시간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연말이 되면 수능을 치고 나면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 나오잖아요.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꼭 들어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저는 책 읽어서 이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들을 쫙 모아놓고 이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책을 읽는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 읽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이면 잠자기 전에 30분씩 읽어도요. 일주일에 3시간 30분 읽을 수 있어요. 아침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심지어 평소에 안 읽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만점자들 중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자기는 중간고사 끝날 때마다 해리포터를 1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한대요. 자기한테 주는 상으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해리포터 다 완독하고 기말고사 끝나면 또 해리포터 완독하고 이걸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읽은 책 독서가 자기가 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이 꾸준하게 읽는 친구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인터뷰 중에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학교에 가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가면 아침에 일찍 1시간 일찍 간대요. 학교를. 그래서 1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1시간 책을 읽고 나면 그날 공부가 너무 잘 된대요. 그래서 1시간. 그러면 몇 시간이죠? 일주일에 5시간.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에 3시간, 5시간 이렇습니다. 한번 물론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부모님들부터 부모님 스마트폰 사용 시간 한번 봐보세요.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봐보면 아마도 일주일 필요 독서량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사실 독서는 주구장창 엄청난 양을 이렇게 많이 해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독서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얼마나 강도 높게 읽느냐인데 여기서 강도 높게 읽는다는 것은 얼마나 깊게 감정이입을 해서 얼마나 제대로 잘 이해하면서 읽느냐.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책을 읽고 나서 15분 정도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읽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공부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거나 영유아라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는 책을 못 읽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읽혀놔야 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독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취미도 아닐 뿐더러 사실 실제로 언어 능력이 훨씬 더 필요한 시기가 중학교, 고등학교거든요. 잠자기 전에 30분 책 읽는 습관을 들이겠다. 만약에 영유아 같으면 잠자리 독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그냥 평생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 때문에 못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압니다. 분위기로 알고.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되면 그때부터 이미 독서를 그만둘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서는 그냥 평생 하는 것이다. 많이 할 필요 없다.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주말에 토요일 오후 시간 같이 도서관 가는 날. 그래서 그때 3시간만 딱 읽고 맛있는 거 먹고 딱 돌아오는 이런 정도에만 해도 필요 충분한 독서량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주느냐, 공부 문제를 떠나서 이거 말고 좀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읽기에 굉장히 좀 몇 단계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그림책 읽기, 책 읽어주기는 사실 위기가 없어요. 왜 없냐면 읽어주는 거잖아요.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어떤 고통, 능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그림책 읽어주기 단계에서는 아이가 책을 싫어하는 경우는 없어요. 똘똘아 책 읽어줄게 하면 다 좋다고 뛰어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 부모님의 100이면 100,
부모님의 읽어주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을 좀 너무 무미건조하게 읽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읽는 책의 종류가 아이가 원하지 않는 종류, 아이가 싫어하는 종류를 읽어주려고 하시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이한테 책 선택권을 주고 읽고 싶은 책 골라와 하면 100이면 100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이 기본 자세 자체가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가랑이 사이에 우리 아이들 품고 이렇게 같이 책 펼쳐놓고 읽어주잖아요. 막 과장된 목소리를 연기하고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이자 또 부모와 함께하는 교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그럼 첫 번째 위기는 언제 오냐? 1학년 때 와요. 자, 이렇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영유아기 때 우리 부모님들, 저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간다. 그러면 그래, 다 됐어. 이제 나는 책을 안 읽어줘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초등 1학년이 됐으니 이제 네가 스스로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초등 1, 2학년, 1학년이 되면 아이 스스로 읽기를 바로 시작하시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아이들이 이때 이 단계를 거쳐서 독서계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1차 위기예요, 여기가. 여기 이 아이들뿐만 아니고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제가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원활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대면 쭉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독서 현상이라는 실질 독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초등 1학년 아이들 이제 막 글을 배우는 상태입니다. 그 아이들이 글을 읽는 거 옆에서 지켜보시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읽죠. 공, 부, 머, 리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아직 읽기가 자동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글자를 보면 그 글자를 소리로 내서 읽는데 이게 기역에 오가 붙고 밑에 이응이 붙었으니 공이네? 이걸 읽어내는데 아이들의 뇌에 부하가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뇌가 엄청 RPM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글자는 하나하나 읽지만 내용은 안 들어와요. 그럼 독서가 재밌을까요?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내용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글자를 읽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독서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왜 글자를 계속 처음 배워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저절로 글자를 쭉 읽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게 읽기 자동화거든요.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 아이들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사실상 뭘 해주셔야 되냐면 안타깝게도 책을 계속 읽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아이가 읽기 자동화를 이룰 때까지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만 영유아기의 책 읽어주기와 초등 1학년의 책 읽어주기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영유아기의 책 읽어주기는 이건 공연적 독서예요. 공연입니다, 공연. 그래서 그 활자대로 안 읽어주셔도 돼요. 어떤 상황 하나를 떼서 그걸로 연극을 해도 되고 아이와 같이 멈춰서 얘기를 해도 되고 이 모든 것이 그림책 읽어주기라는 행위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심지어. 이거 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독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영유아기의 책 읽어주기는. 그런데 초등 1학년의 책 읽어주기는 좀 달라요. 초등 1학년의 책 읽어주기는 스스로 읽기의 대체품이에요. 스스로 읽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게 능숙해질 때까지 대신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읽어주는 방식은 좀 달라야 돼요. 가능하면 활자 있는 그대로, 물론 뭐 어미를 바꾸는 정도, 뭐 이런 정도는 상관없지만 내용 있는 그대로, 적힌 그대로 읽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지키셔야 될 일이고요. 스스로 읽기는 얼마나 시켜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뭐 안 시키셔도 되고요. 정 좀 걱정이 되면 하루에 한 5분 정도 시키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고 나면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나가다 간판을 보거나 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할 때 늘 글자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저절로 읽기 자동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좀 빨리 당기고 싶으면 뭐
하루에 5분 정도 스스로 읽기를 시키면 되는 건데, 사실 이걸 좀 더 빨리 하느냐, 좀 더 늦게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모님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은 그냥 계속 읽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루에 5분 정도만 책을 읽게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책을 스스로 읽을 때 이 분량에 대해서, 분량의 기준을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까지,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그만둔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책을 한번 펼쳤는데 30분 읽어야지, 혹은 한 권은 끝까지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읽기를 강요하게 되면 아이가 독서를 의무로 느끼게 되고 숙제처럼 느끼게 돼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누적되면 독서에 대한 혐오가 커집니다. 이러면 이제 초2, 초3이 됐을 때 책을 안 읽으려고 이제 버팅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주의하시고 1학년 때는 계속 읽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학년이 지났어요. 그럼 아이가 책을 이제 스스로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 초등 1학년 책, 초등 2학년 책은 일단 읽기 자동화만 되면 대부분 쉽게 읽어냅니다.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초등 3학년 올라갈 때 발생해요. 자, 초등 1, 2학년 때 제가 아까 학습 만화 말씀 잠깐 드렸는데, 초등 1, 2학년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습 만화를 읽어도 이 글책 독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늘 같이 가는 버릇이 있는데, 같이 데려가면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학습 만화에 막 눈을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럼 초 1, 2 이런 아이들은 학습 만화를 막 갖고 오더라도 부모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똘똘아, 우리 10권 읽을 때 학습 만화는 한 권만 읽자, 이렇게 하면 그게 지켜져요. 아니면 10권 읽을 때 학습 만화 2권만 읽자, 이렇게 하면 그 비율이 아이가 곧잘 지킵니다. 근데 이게 초3이 딱 되잖아요. 비율이 확 역전이 돼요. 갑자기 학습 만화가 9권, 글책 1권,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는 현상이 굉장히 쉽게 발생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초등 1, 2학년 단계에서는 글책이 사실상 글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6살, 7살 때 읽어주던 그림책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텍스트 양도 그렇고요, 그림 양도 그렇고, 다만 책의 형태가 그림책에 비해서 작고 글책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 뿐이죠. 물론 이제 초2 책은 조금 더 두껍긴 합니다만 초1 책 읽고 초2 책 넘어가면 그 분량이 어쨌든 간에 그림책이냐 글책이냐를 놓고 보면 그림책에 더 가까운 그런 정도의 텍스트량과 그림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습 만화는 또 두껍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 1, 2 그림책과 학습 만화 읽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아무리 빨리 학습 만화를 읽어도 초 1, 2 글책을 오히려 더 빨리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텍스트량이 적고 짧고 간단하니까요. 자, 이때는 학습 만화를 읽거나 초 1, 2 글책을 읽거나 부담감이 없기는 똑같아요. 읽기 자동화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초 1, 2 때는 학습 만화와 글책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초 3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 3 책은 본격적인 글책으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 한 바닥에 많아봐야 5줄, 7줄 이렇게 텍스트가 앉혔다면 초 3 책이 되면 10줄, 15줄, 20줄 막 이렇게 앉혀버립니다. 한 바닥에. 그 그림도 몇 페이지 안 나와요. 넘기다 보면 한참 넘겨야 또 그림 한번 나오고, 한참 넘겨야 그림 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완전한 글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초 1, 2 때 학습 만화의 페이지 터닝 속도에 적응돼 있고 이랬던 아이들이 초 3 책을 딱 받아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와, 이거 무슨 책이 읽어도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학습 만화 읽는 것보다 글책을 읽는 게 시간이 훨씬 많이 들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습 만화 편향이 확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초창기에 이거를 빨리 좀 차단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학습 만화를 읽는 걸 그냥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권 읽을 때 9권 학습 만화 읽고 1권 글책 읽는다. 만약에 이 비율이 지켜진다면 그나마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9권 읽고 1권 읽는다 했을 때 이 1권은 사실 부모님들의 최후 보루선 같은 거죠. 야,
학습 만화 읽는데 그래도 글책 한 권 읽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최후의 보루인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보면 보통 그런 글책을 어떻게 읽냐면 학습 만화 읽듯이 읽어요. 학습 만화 읽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페이지 넘어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 속도로 글책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다 읽었어. 이제 학습 만화 읽어도 되지? 이렇게. 사실상 9권에 1권을 글책을 읽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읽는 거죠. 9권의 학습 만화를 읽고 1권의 글책을 훑어보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학년 한 해를 지났어요. 4학년이 되죠. 4학년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죠? 삐삐롱 스타킹,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4, 5, 6학년 책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글자의 크기가 조금 크고 조금 작고 이런 차이죠. 뭐 보통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넘게 뭐 250페이지 이렇게 되고 그냥 펼치면 그냥 글책입니다. 빡하게. 초3을 이런 식으로 학습 만화를 읽은 아이가 초4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지금부터는 독서 좀 똑바로 시켜야겠어. 그래서 초4 책을 주면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 어때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지막 읽었던 레벨 책이 초2 책이에요. 초2 책은 거의 그림책이잖아요. 초4 책은 완전한 글책입니다. 그 책을 받아주면 아이는 이렇게 느끼게 돼요. 와, 이걸 내가 어떻게 읽어? 이 책 자체가 아이한테는 읽을 물건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뒤에 이게 이제 이 3차 위기입니다. 2차 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책 형태인 초1, 2책에서 초3으로 넘어갈 때 발생하고 초3, 4에서 초5, 6으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데 이때는 저 초3 책은 보통 한 80페이지? 길면 100페이지, 짧으면 뭐 한 70페이지, 60페이지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 분량의 길이, 이것이 이제 이 3차 위기는 분량의 길이에 대한 위기인 거죠. 근데 보통 1차, 2차 위기는 굉장히 크게 오지만 2차 위기만 잘 넘고 초 3학년 책 잘 읽잖아요. 그러면 3차 위기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의 이 독서량이 떨어지는 것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1차 위기, 2차 위기에서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넘는 로직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걸 넘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독서가로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가라고 하면 책을 읽는 능력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 이 독서에서 책을 읽는 능력은요, 결과입니다, 결과. 독서를 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고 독서를 한 결과죠. 이 독서를 하게 만드는 능력은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책을 고르는 능력입니다. 사실 영유아 때부터 부모님들이 영유아 때 이제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될 거는 몇 개월 때 무슨 전집을 읽어야 되고 몇 개월 때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구경하고 그 구경한 책 중에 내가 재밌겠다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빌려서 돌아와서 그걸 엄마 아빠와 같이 읽는, 그리고 다시 반납하고 다시 빌려오고 하는 이 독서 생활 있잖아요. 이거를 이 가정의 독서 문화로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유아 때는. 왜 그러냐면 이게 벌써 초등 한 2학년, 3학년 이렇게 된 친구들, 그동안 이제 부모님이 책을 막 읽을 책을 골라주고 갖다 주고 했던 친구들한테 뒤늦게 이제 책이 고르는 능력이 중요하대. 네가 한번 골라보자 하면 10중8구 책을 잘 못 고릅니다. 왜냐하면 책을 골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고 어떤 형태의 책을 좋아하는지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독서가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 책을 읽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럼 해야 될 게 뭘까요? 딱 나오죠. 아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 하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책을 고르는데. 물론 성격 따라 다르고 막 대충 골라오고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책을 고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걸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아이가 충분히 이 구경하고 고르되 고르는 양을 가능한 한 많이 고르는 게 좋습니다. 대출 카드의 한도를 꽉 채운다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고르고 나서 이 고르는 능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책을 보면 감이 딱 와요. 앞 표지를 보고 제목을 보고 뒤표를 보고 보면 이거 내가 재밌게 읽을 수 있겠네. 감이 옵니다. 물론 이제 그 감이 틀린 경우가 많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 감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게 바로 독서 감각이고 책을 고르는 능력이에요. 자, 이 책을 고르는 능력이 올라오면 적극적인 독서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골라왔어요. 앞에 20페이지 읽었어요. 재밌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확 빠져들어서 읽게 되죠. 이게 바로 적극적인 독서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적극적인 독서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독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죠. 자, 이게 이제 독서가로 성장하는 루틴입니다. 자, 이게 독서가로 성장하는 루틴인데,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만약 영유아 자녀이거나 지금 책을 잘 읽고 있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영유아 자녀인 경우는 그냥 책 읽어주기 시간을 갖고 바로 시작하시면 되죠. 그 아이는 전혀 진입장벽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독서를 제가 말씀드렸던 도서관 가서 책 빌려오고 읽고 반납하는 독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조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스스로 재밌는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걸 응원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독서를 이미 그만둔 경우가 좀 있죠. 아예 독서를 그만뒀거나 아니면 학습 만화의 세계에 푹 빠져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원인이 뭐가 됐든 독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 룰을 정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자, 첫 번째로는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가서 30분씩 책을 고르는 겁니다. 이건 아이는 아이 책을 고르면 되고요. 이때 이제 부모님들은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책을 읽지 않으시면 아이한테 독서 교육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릴 때는 돼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책을 안 읽으셔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만, 아이가 이제 한 초등 고학년 이렇게 올라가면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시켜? 이런 아이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제 항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독서를 공부로 여기고 의무로 여겨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같이 부모님 같이 책 고르시면 돼요. 부모님은 부모님 원하는 책, 아이는 아이가 원하는 책. 고를 때의 기본 요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한도권 많이 빌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는데 이게 처음 독서를 시작할 때요, 자꾸 많이 읽으시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이면 충분하다. 자, 처음에는 이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경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빌려온 책의 첫 부분을 30페이지만 읽겠다. 이렇게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책을 빌려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권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10권 빌려오면 반납일이 2주라고 하면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자, 여기서 책을 쫙 펼쳐놓고, 이건 아이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쫙 펼쳐놓고 그 중에서 제일 재밌을 것 같은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30분만 읽는 겁니다. 30분만 읽으면 사실 이제 어른 책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읽으면 30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거든요. 조금, 왜냐하면 앞 페이지가 한 페이지 1분 이상 걸리지만 앞 페이지 부분에 보통 막 차례 막 이런 게 들어가서 로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30이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까지 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느낌이 옵니다. 어떤 느낌이 오냐면 어렵다. 사실 어렵다 싶다는 처음 두 문단만 읽어보면 느낌 와요. 이거 내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데. 그래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이 정확하려면 최소한 30페이지는 읽어야 이 책이 내가 흥미가 가서 읽을 수 있는 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30페이지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럴 수 있어요. 못 읽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던지시면 돼요. 그럼 그날 독서는 끝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30페이지 읽었는데 이럴 수 있죠. 괜찮긴 한데 막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아. 그러면 판단하시면 돼요. 30페이지 읽은 거 아까우니까 좀 더 읽어볼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더 재밌는 걸 읽을래 하고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죠. 30페이지 읽었는데 완전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빠져들어서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30페이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80페이지 넘어가 있고, 이러면 진짜 북스타트가 이 순간에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이 빌려와서 그 책을 하루에 30페이지씩 앞부분을 읽겠다. 앞부분 30페이지 읽고 판단하고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읽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자녀하고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볼 때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페이지로 정하시면 안 돼요. 30페이지만 읽자 이러면 아이들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면, 물론 우리 아이들이 착해서 안 그러는 친구들도 많지만 또 책 읽기 싫어하고 막 그러면 그럴 수 있거든요. 30페이지를 막 5분만 읽어버려요. 사실 안 읽는 거죠. 이래 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30분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정하면, 예를 들어서 30페이지를 다 읽는다 하더라도 30분이 안 지나면 다른 책을 또 30페이지 읽어야겠죠.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아이가 속독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실제로 그 30페이지를 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도 똑같이 그런 훅 빠져들어가는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훅 빠져들어가는 책을 얼마 만에 만나게 될 거냐? 사실 되게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는 소설이나 동화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지식도서는 기본적으로 책의 종류의 그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책이 독서 시작하기 가장 좋으니까 동화나 소설로 정하시되, 그 중에서 내가 굉장히 그 흥미가 가는 책이라고 골랐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선택을 잘못해도 3권 안에는 나오게 돼 있어요. 끝까지 읽게 되는 책이. 이렇게 북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책을 안 읽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규칙을 정하셔야 되냐면, 책은 스스로 고르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 혹은 30분씩 가족 독서 시간을 할 거야 하고 아이하고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 같이 가족 독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바쁘잖아요. 현대인들이 바빠서 하루에 30분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밥 먹고요, 저녁에 숙제 좀 해놓고 씻고, 그리고 좀 잠자리에 좀 일찍 드는 거예요. 보통 뭐 9시 반에 잔다 그러면 9시에, 혹은 9시 반에 잔다, 10시에 잔다 그러면 9시 반에, 이런 식으로 한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잠자기 전에 30분 책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이 북스타트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서를 이어나가는데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얘가 밤에 잠잘 때만 책을 읽는데 책을 이렇게 읽어도 되나? 이게 너무 마치 무슨 숙제하듯이 잠자기 전에 정해진 시간에만 책을 읽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아이가 읽겠다고 들고 있는 책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잠자리 독서를 해보시면 잠자기 전에 읽은 책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정반대의 싸움을 하게 되세요. 잠자는 시간을 좀 미루고 더 읽겠다는 아이와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자야 한다는 부모님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 목조 재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이제 뭐 식사 준비를 하러 나가 보면 아이가 엎드려서 책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날 읽었던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뒤를 읽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이의 독서 능력 이런 거 별개로 자기한테 맞는 책을 만나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효과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스로 책을 고르고
하루 1시간 독서를 하고 이거를 아이하고 협의를 해서 가족 문화로 뿌리를 내리시면 독서를 시작하고 이어가고 하는 것에 있어서 거의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2주에 1회 책 고르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2주에 1회 책 고르기는 꼭 정해진 규칙은 아닙니다. 자주 갈수록 좋긴 해요. 자주 갈수록 좋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책을 고르러 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최저 리밋, 최저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 5일 1시간 독서. 이 1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초등 고학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주 5일 매일 1시간 정도 책을 읽으면 좋다라는 것이고 연령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가능하겠죠. 자, 이런 합의 과정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독서를 이어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책을 좀 잘 읽는 친구들도 이거를 뭐 바로 지금 시작하실 필요는 없지만 요 개념 독서는 이제 계속 해가는 것이라는 개념을 좀 심어주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 환경이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바뀌면서 책을 정말 좋아하고 잘 읽던 친구들도 독서를 못하게 되고 좀 독서를 떠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럴 때 가족 독서 시간이라는 문화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게 그전에 좀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다 하더라도 이게 운영되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느슨해졌을 때 야, 너 중학생 됐으니까 이제 주말에 토요일 오후에는 같이 도서관 가서 아빠랑 같이 책 읽는 시간으로 해. 어때? 이런 협의가 굉장히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독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인데 물론 막상 해보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아이가 책을 못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유아기에 이미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인데 아이가 책을 못 고르는 이유는 좀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책을 골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제 골라준 책을 주로 읽게 되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뭔가 고르는 책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자기가 재미있을 것 같은 책 고르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줘도 뭔가 이렇게 고르는 책은 따로 있을 것 같은 어떤 무의식상의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고르질 못하고 계속 서가에서 이렇게 막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첫 걸음마를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아이가 만약에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다면 그 책이 꽂혀있는 칸에 가서 그 칸에서 찾아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지를 줄여주는 겁니다. 한 칸으로. 만약에 아이가 그 전에 재밌게 읽은 책이 없어. 이렇다면 왜 그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뭐 몇 학년에서는 이 책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이래. 뭐 책 먹는 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막 유명한 책들. 그 책이 있는 그 도서관 서지 정보를 보고 그 책이 있는 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칸에서 골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골라보자. 이렇게. 그러면 선택지가 확 줄기 때문에 아이는 좀 더 고르기 수월해지죠. 그럼 옆에서 가만히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엄청나게 갈등합니다. 그냥 고르면 되는데 재밌을 것 같으면 고르면 되는데 이거 읽을까? 저거 읽을까? 이걸까? 막 고민해요. 이럴 때 아이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칸에서 아이가 제일 싫어할 것 같은 책 있잖아요. 그 책을 꼭 뽑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때? 그럼 아이가 그걸 밀어 넣어요. 아빠 나 이걸로 할게. 그리고 자기가 봐놨던 거를 선택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고르기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르는 경험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도서관 목적의 주 목적이 책을 고르는 행위 자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마음으로 처음에 아이가 못 고를 때는 옆에서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해주시면서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죠. 또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자기 나이보다 낮은 연령대의 책을 막 골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막 초5인데 초2 책을 막 골라와. 초3 책을 골라오고
이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프죠. 청소년인데 막 초삼책 보려고 이러면. 자, 이 경우는 그대로 두셔야 돼요. 왜 그대로 두셔야 되냐면 아이가 자기 나이보다 낮은 연령대의 책을 골라오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언어 능력이 실제로 낮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 5학년인데 내 읽기 능력이 초3, 초2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초등 5학년 책은 읽을 수가 없죠. 초4 책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족 독서 시간 되면 엄마도 아빠도 옆에서 책을 읽어.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읽을 수 없는 책을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거죠. 그게 자기 언어 능력에 맞는 초2, 초3 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강제로 높은 언어 수준의 책을 주게 되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언어 능력보다 높은 책이기 때문에 독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글자의 소리만 읽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몇 번 거듭하게 되면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독서는 지루하다, 책은 지루하다 할 때 왜 지루한 이유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면 독서 현상이 일어나고 독서 현상이 일어나면 독서는 재미없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낮은 연령대 책, 아이가 고른 책을 스스로 읽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독서 시간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아이가 자기가 고른 책을 읽게 하고 3분의 1 정도는 아이의 연령에 맞는 책 있잖아요. 아이의 연령에 맞는 책을 부모님이 앞부분을 읽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라는 건 기승전결로 돼 있잖아요. 주인공한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졌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해피엔딩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면 새드 엔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플롯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만드는 힘은 주인공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얘가 어떻게 됐을까? 이 궁금증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읽어주기를 통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아이가 고른 책을 스스로 읽게 하고, 예를 들면 1시간 책을 읽는다고 하면 40분은 스스로 자기가 고른 책을 읽는 거죠. 20분은 아이가 골랐던 아니면 부모님이 선택했던 어떤 이야기책, 재밌는 그 연령대의 이야기책을 앞부분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읽어주는 기준은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0페이지 정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0페이지가 읽으면 동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인공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뒤가 궁금할까 말까는 그때 가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어느 날 갑자기 다음날 책 읽기 시간이 됐을 때 그 전날 읽어줬던 책을 읽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근데 이 어느 날이 생각보다 빨리 와요. 예,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재밌게 읽고 나면 아이의 이 선택의 레인지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이가 책 읽기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막 꼬셨을 때 우리 가족 독서 시간 하자 막 꼬셨을 때 그때는 알았어 뭐 이렇게 했다가도 뒤에 가면 책 읽어주기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이 거부한다는 건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내가 책을 읽을 준비와 능력이 안 돼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이럴 때는 읽어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때 스스로 읽기를 시키시는 것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책 읽기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독서에 대한 그 혐오가 강하다는 거예요. 책은 재미없는 거야. 독서는 힘들고 지루하고 따분한 것.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읽어주기를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유아는 공연적 독서죠. 초등 1, 2학년에게 읽어주기는 주독서에 해당됩니다. 오히려 스스로 읽기가 보조독서고, 초등 3학년 이상에게는 이게 보조독서의 방법이 됩니다. 이 보조독서의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부를 읽어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책을 아예 독서를 거부할 정도로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런 아이들을 독서의 세계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어려움,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제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이하고 같이 똑같이 책을 고르는 겁니다. 책을 고르고 대신 골라온 책을 아이가 읽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은 로직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다 보면 궁금해서 참을 수 없는 책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더 읽어달라고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보물섬 같은 책을 한 30페이지 읽어줬어요. 막 실버 나오고 이제 막 짐이 막 배 타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더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더 읽어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실 더 읽어주기도 힘든 게 이런 초등 3학년 이상 책, 1, 2학년 책도 마찬가지인데 글책 형태로 된 책은 읽어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글 자체가 그림책처럼 읽어주기 좋은 형태, 좋은 흐름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 블랙 길죠? 이거 다 읽어주시면 부모님 쓰러지십니다. 이런 물리적인 문제도 있고 이 목적에도 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걸 끝까지 읽어주기 위해서 초반부를 읽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궁금증을 자극해서 아이가 스스로 읽게 하기 위해서 이 초반부를 읽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책을 읽기를 거부한다 라고 한다면 아빠 읽어줄게. 너 보고 읽으라고 안 할게. 아빠 읽어줄 테니까 그럼 가서 골라보자. 그건 네가 인간적으로 같이 하자. 해서 같이 책을 골라오고 그 책의 앞부분 30페이지를 읽어주고 그 다음 날은 다른 책 읽어주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책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의외로 쉽게 또 독서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책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독서를 어려워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독서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베이직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야, 하루에 30페이지 읽어주고 막 30페이지 스스로 읽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이 강연 첫 부분에서 한 권이라고 했잖아요. 한 권을 어떻게 했느냐. 한 권을 읽기 전과 읽기 후 이게 달라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30페이지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혹은 읽어주는 과정에서 아이가 어떤 책을 만나느냐, 어떤 호기심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책 한 권을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쉽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장담컨대 해보시면 한 달 안에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 책 한 권 나옵니다. 부모님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만 하실 게 아니라 부모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 구경하고 양껏 빌려오고 그 책을 30페이지만 읽겠다라고 한 권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실 한 달 너무 길게 잡은 거긴 한데 한 달 안에 끝까지 읽는 책이 나오게 되고요. 그 책이 출발점이 되고 그 책 한 권이 독자인 부모님과 아이의 언어 능력, 독서 능력, 독서의 재미를 일깨워주게 될 겁니다. 독서는 우아하고 고매한 대단한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찾아서 그 책을 골라서 읽는 그런 취미 활동일 뿐이에요. 아이와 함께 기왕 이렇게 말 나온 거 아이와 함께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오늘 같이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그 도서관 서가를 한번 걸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서가라는 것은요, 저는 서가에 들어갈 때마다 이게 생각의 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책이라는 게 사실 언어 사고, 그러니까 생각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책을 펼치면 그 작가의 생각을 내 머리로 사고해 볼 수 있는 거죠. 서가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는 생각의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행위인 거죠. 본질적으로 독서가가 된다는 것은 서가라는 생각의 바다를 여행하는 항해자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책 한 권을 뽑아서 읽고요. 그 책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서점이나 도서관을 갈 때 내가 또 어떤 책을 만날지는
저 자신도 알 수가 없어요. 책을 서가로 걸어 들어가서 직접 책을 보고 어떤 책 한 권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의 다음 항적지는 이 책이 되겠구나. 이렇게요. 그렇게 읽은 책들이 쭉 쌓이죠. 이 책들을 쭉 일렬로 연결하면 그것이 바로 독자인 내가 거쳐온 생각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 여정을 만들어가는 일이 독서가가 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부모,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 모두가 같이 이 생각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 여행을 한번 떠나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해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적이고 재미없을 것 같죠. 근데 독서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한번 빠지면 그 재미는 그 어떤 다른 문화보다도 크고 강렬합니다.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독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신 곡성 주민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가정에서 즐거운 독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